네, 복잡하게 얽힌 중동 상황 속에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요동치는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요즘 중동 상황이 참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좀 자세히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솔레이마니가 폭살당한 이래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했고요. 상당히 긴장 관계에 들어섰다가 미국이 보복을 자제함으로써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네. 1월 8일 날 이란이 보복을 하면서 보복하는 날 아침에 이 테헤란 공항을 떠나던 우크라이나 민항기가 네. 사고로 추락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걸 뭐 기체 이상이라고 알려져서 모두들 안심하고 있었는데 반나절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건 사고가 아니라 격추가 된 것 같다라는 네. 그러한 그 메시지를 발표했고 이제 이란이 거기 압박을 느껴서 결국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미사일을 그러니까 즉 그 비행기를 미국이 쏜 순항 미사일로 오인해서 격추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그 사과를 했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에 탄 176명 대다수가 이란 사람들이고요. 네. 이란 사람들이 자국군이 쏜 미사일에 죽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에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추모를 하다가 반정부 시위로 이제 약간 발전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긴장의 끝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교수님, 저희에게 전해지는 중동 정보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 사실은 이란 쪽에서 자유롭게 취재를 하기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서구에서 좀 이란에게 불리한 정보를 일부러 또 확대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경우들이 꽤 있어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 취사산타하기 어려운데 예전과는 달리 매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란의 현지인들이 직접 올리는 것을 통해서 외부에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란에서 반미 시위가 반정부 시위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점들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솔레이마니 폭살하기 전에는 그 갑작스러운 이란에서 보조금 삭감 조치를 하면서 유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네. 갑자기 이제 뭐 2배로 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난에 따른 반정부 시위를 했다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솔레이만 폭살 사건이 나면서 국민들이 시위를 멈추고 전부 다 반미 애국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사람의 죽음 가지고 우스갯소리란 말을 하긴 좀 그런데요. 네. 죽은 솔레이마니가 이란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민항기의 오폭 사건이 이란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고요. 네. 특히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에 탄 이란의 수재들이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죽음으로 돌아오는 곳을 보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죽음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정부가 그걸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반정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현재는 지금 시위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확산되지는 않고 네. 약간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이렇게 줄어든다는 그러한 현지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줄어들고 있다면 이제 반정부 시위는 좀 조금씩 잠잠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잠잠하게 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어쩌면 또 다른 폭발적인 이슈가 있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에서 이란에서 뭔가 큰 일이 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인데 네. 아마 그러한 바람은 충족시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가 지금 이란 내부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 전체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친미 국가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미국에게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미국의 도움으로 반이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그 중동의 문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979년 이란 혁명이 나면서 네. 네. 지난 40년 동안 중동이 완전히 테러의 온상이 됐고 이상한 곳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체제를 무너뜨리자라는 게 아주 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예. 2017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이 사우디 편에 들어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기 시작한 게 지난 아람코 석유시설 파괴가 됐었을 때요. 미국이 보인 모습이 너무나 의아했어요. 네, 어떤 모습이었나요? 보통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이건 우리 미국이 공격당한 거와 다름없다. 우리의 동맹이 공격당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이 공격당한 건 아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원하면 우리가 도와줄 텐데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아라. 즉 미군을 용병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상당히 놀라움을 줬습니다. 사실은 그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그 여론 지도층들도 그렇고요. 미국의 그 지식층들이 야 우리 미군이 용병이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고요. 네. 사우디가 이 상황에서 미국을 계속적으로 믿고 있다가는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적대 정책을 멈추고 약간 화해의 길로 들어서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 솔레이만 죽음 사건이 나오니까 사우디로서는 이 통보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아마 이건 이스라엘과 미국의 네. 단독 작전인 것 같은데요. 공모 작전인 것 같은데 사우디는 이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건이 나자마자 우리 사우디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통보받은 적 이런 거에 우리가 관여한 적 없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급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을 미국으로 급파한 거죠. 네, 이렇게 사우디의 반응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정황들을 좀 파악해 봤을 때 트럼프 정부가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의 상황 그리고 그 파장까지 예상을 잘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중동 국가의 정세 속에서 미국의 진짜 속내와 의도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살해 사건이 나오자마자 미국 측에서 나오는 게 우리 현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접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 솔레이만 살해에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그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불만이 됐던 게 뭐냐면요. 지난 6월 달에 그 굉장히 비싼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드론이 네. 격추가 당했거든요. 이란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코가 공격을 당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무튼 이란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도 미국은 꼼짝도 안 할 것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12월 27일 날 이라크의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국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29일 날 보복을 했는데 네. 바로 31일 날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습격을 당했거든요. 네. 이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네.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사관 이러한 사건 뒤에는 솔레이마니가 있으니까 화근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한테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하지 않으면 네. 쉽게 말하면 미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억지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나 미국한테 덤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라크 입장도 좀 궁금한데 네. 이라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라크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전쟁이 이란에서 나면 자기네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라크를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란의 가장 큰 목적은 이라크에서 미국을 빼내는 겁니다. 미국에 가야지만 이란이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라크라는 나라는 순니, 시아 그리고 쿠르드 셋이 움직이는 나라인데요.
의회에서 예를 들면 미군 철수론을 내세운 데는 시아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쪽하고 가깝죠. 근데 순니하고 쿠르드는 미군 철수를 절대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 철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시아 민병대 측에서 이라크 미군을 계속 공격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시아 민병대와 이란을 따로 본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걸 지금까지처럼 하나의 몸통으로 네. 본다면 미국도 보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라크가 전장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곤혹스럽습니다. 이렇게 네. 미묘하고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좀 새로운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네, 미국은 핵 협상을 하겠다. 이번에 특히 이번 사건 난 다음에 잠잠한 상태에서 네.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이란이 응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또 동시에 미국은 그러면서 경제 제재는 했어요. 네. 이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핵 협상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네. 네. 두 번째, 제재를 해제하라. 이 두 가지가 되면 테이블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요. 미국이 그걸 들어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게 그동안 조용했던 유럽 쪽에서는 사실 미국 편도 들지도 않고 이란 편도 들지도 않고 있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12월 25일 날 이란이 자꾸만 핵 협상에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를 지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솔레이마니 사건이 나니까 조용히 있다가 그냥 약간 점잠해지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이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 협상을 지켜라. 네.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그 감축 조치한 걸 다시 되돌려라. 만약에 이란과 이 유럽의 세 국가들이 이란이 만약에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쩌면은 지금은 단독 미국 제재지만은 유엔까지 제재가 동시에 들어갈 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이러한 그 이란 밀어붙이기가 이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려올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국가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래도 여러 문제에서 좀 걱정은 되는 세력들이긴 한데 미국과는 맞상대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네. 중국도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은요. 몸을 사리는 모습 보이고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굉장히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굳이 영내 질서 싸움에 끼어들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지는 하지만 뭐 새롭게 나서서 미국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눈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비해서 미국이 좀 이렇게 느슨한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부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미국이 중동에서의 힘은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현명하게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미국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예. 이거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그 부분만 해소할 수 있다면은 네. 역시 그 미국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동조하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제 조금 기조가 달라진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과연 미국 우선주의를 약간 벗어나서 동맹과 함께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중동도 안정이 될 텐데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번 사건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동 문제가 정치적 이해득실보다는 평화에 대한 책임으로 문제 해법이 찾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